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 인생 주방템들 5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간 이너뷰티 레시피를 자주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 주방 소품 같은 게 나올 때마다 언니 그거 뭐예요? 뭐 어디 거요? 이런 중복적인 질문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품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내돈내산 제품을 보여드리는 게 요즘 좀 조심스러운 게 제 영상을 통해 이제 제품이 알려지고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품 판매량이 갑자기 오르면서 이제 저에게 허락이나 이런 게 없이 제 사진이나 이름을 너무 이렇게 막 갖다가 붙여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부 구루미님들이 알려주신 바로는 가격도 막 확 올리는 곳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가격을 올리시는 거야 사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얘기 없이 뭐 제 이름이나 사진을 가져가서 쓰시는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요 필러. 아침 사과를 이 필러로 깎아먹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해서 이거 어디 건지 문의 정말 많았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쓰던 거고 벌써 2개째 사서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채칼도 같이 쓰고 있고요. 이 필러는 진심 추천. 날이 정말 살벌하게 잘 드는데 껍질이 진짜 얇게 벗겨지는 게 특징. 그래서 제가 오이팩 할 때도 이 필러로 종이처럼 얇게 썰어서 붙였던 거고요. 무엇보다 엄청 가벼운데 그립감도 되게 좋아서 쓸 때마다 뭔가 시원시원한? 두 번째로 달걀 정리함. 서랍 형태로 돼서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낼 때 편한 제품인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런 에그 트레이를 살 때 중요한 게 달걀이 이렇게 눕혀서 보관되는 제품들이 많은데 꼭 이렇게 세워서 넣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돼요. 원래 달걀은 뭉툭한 쪽이 위로 가게 보관해야 돼요. 기실이라는 공기주머니가 위에 있어서 달걀의 호흡을 원활히 하도록 보관하는 게 신선도 유지에 중요하거든요. 꼭 이 제품이 베스트는 아니고 이렇게 달걀이 세워서 보관이 되면서 껍질이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보관되는 제품 중 사용하신 냉장고 이 칸 사이즈에 맞는 걸 사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식판. 이건 플라스틱이 아닌 세라믹 소재의 식판이고요. 식사를 할 때 과식이나 편식하지 않기 위해 식판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 아세요? 제 건강검진 결과로 서울대 교수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한 끼가 한 접시라고 봤을 때 보통 야채가 이렇게 2분의 1이어야 되고 나머지 반에서 절반이 밥이고 절반이 고기, 이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인데 사실 현실은 우리가 고깃집만 가더라도 반대로 먹고 있죠. 그래서 과식하게 되는 고기류는 필요량만 담고 오늘의 목표인 야채는 충분히 담고 밥도 먹을 만큼만. 원래 저도 처음엔 이렇게 큰 볼에 하다가 이렇게 이제 칸이 나눠져 있는 걸 쓰니까 훨씬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찜기. 집에 찜기가 많은데 이거 진짜 가성비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꽤 작잖아요. 근데 2단이라서 1회분씩 야채 뭐 이런 거 찌기도 되게 좋고 선우는 만두나 호빵 이런 거 여기 되게 자주 쪄먹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조금 담아서 코드를 꼽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끓게 해서 쪄먹는 그런 기기인데 물도 금방 끓어서 되게 잘 쪄져요. 그래서 이걸로 뭔가를 찌는 게 상당히 쉬워요. 하체 관리를 하는 분들께는 생야채보다 익힌 야채 추천드리잖아요. 익혀 먹는 방법도 끓는 물에 넣어 먹는 것보다 스팀기에 쪄서 먹는 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굽거나 튀기는 방법은 웬만해선 피하는 게 좋고요. 원래는 이게 한 세트고 제가 이걸 2개째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쓰던 거에 있던 부속이에요. 근데 먼저 부속 다른 브랜드 거를 안 버리고 이렇게 뒀더니 이렇게 3단까지 됩니다. 물론 큰 것도 있어요. 사이즈가 2개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물론 오른쪽 건 사이즈가 크니까 뭐 많은 양을 찔 땐 편하긴 한데 위에 물 담았다가 이제 막 켜켜이 하는 세트들이 있거든요. 되게 번잡스러워요. 작은 찜기로 이렇게 귀여운 애도 있어요. 또 스텐 제품이어서 이거를 샀었는데 사실 얘는 달걀을 찔 때만 되게 용이해서 뭔가 또 손이 잘 안 가요. 얘는 모양은 귀여운데 뭔가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거의 얘가 위너입니다. 참고로 제가 산 건 이렇게 버튼식인데 제가 먼저 쓰던 게 다이얼 방식이거든요. 그건 타이머가 끝나면 알아서 꺼지는데 얘는 끌 수가 없어요. 코드를 뽑아버려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하니까 이런 시리즈로 사실 때 그냥 다이얼로 된 걸로 사세요.
그리고 5번째 믹서기. 이건 어디 건지 하도 물어보셔서 아예 브랜드 보여드리려고. 닌자 제품인데 닌자는 블렌더로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근데 모델이 여러 가지거든요. 저는 블렌더 컵이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 하나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거든요. 이 모델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컵은 요거예요. 얘는 포함이 아니에요.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네들 사이즈가 너무 커요. 뭐 거의 대가족이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큰 사이즈를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과채 주스를 한꺼번에 많이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갈아 먹는 걸 좋아해서 1회분이 나올 수 있는 작은 사이즈를 이베이에서 구입을 했고요. 한 5불 정도 줬고 저는 하나 더 살 예정이에요. 너무 오래 써서 얘네들이랑 비교하면 색깔 차이가 엄청나죠. 장점이 정말 무서우리만큼 잘 갈려요. 그에 비해 모터 타는 냄새가 덜해서 저는 만족해서 쓰고 있고요. 가정용에서 쓰기엔 블렌딩력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 이렇게 주방용품 5가지를 다 보여드렸는데 추가로 문의가 많았던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디 건지만 알려드리면 이 이중 유리컵은 까사무띠라는 제품이고 아나 알아드시는 분들 진짜 완전 유용한 잔. 다 마실 때까지 물이 겉으로 맺혀 흐르질 않아서 책상 위에 두고 먹기 너무 편하거든요. 단 무조건 온라인에서 사세요. 어느 오프라인에 입점된 것도 봤는데 딱 2배로 팔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건 기름 짜는 기계인데 보여드리면서도 되게 민망하네요. 네, 이젠 들깨 참깨 사다가 들기름 참기름 직접 짜먹고요. 기계는 알리에서 구입했어요. 기름 짜는 기계가 국내에선 가정용으로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없어요. 솔직히 중국 제품만한 건 없어요. 왜냐면 땅콩에 견과류까지 짜드시는 오랜 식습관 때문에 가정용 기름 짜는 기계로는 제일 발달해 있거든요. 단 매우 무거워요. 그리고 세척도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식구가 많아서 다 함께 짜드시는 게 아니라면 추천이 아니라 별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문의 많았던 이 후라이팬은 에델코첸이란 제품인데 아무래도 크림색이라 예뻐 보인다고 문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에델코첸 제품 저는 비추입니다. 예쁜 외관에 비해 사용감이 편한 편은 아니에요. 일단 굉장히 무겁고요. 네, 이거 한 번 썼는데 이렇게 벗겨졌어요, 저는 험하게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영 불편하더라고요. 이 피카 제품도 베이지 컬러의 우드 손잡이 때문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정말 비추해요. 에델코첸보다 더 비추해요. 일단 가격 대비 내구성이 약해요. 기스도 너무 잘 나고 써봤던 제품들 중 가장 짧은 수명이에요. 디자인 말고 정말 사용감만 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 테팔 세트 초 강추요. 보시면 프라이팬하고 볼 형태랑 냄비까지 3종이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나와서 보관할 때 얘를 떼고서 보관해도 되니까 되게 보관이 편해요. 그리고 코팅력이 정말 무엇보다 매우 훌륭해요. 네, 테팔은 전 단 한 번도 눌러붙은 적이 없고 무엇보다 에델코첸보다 훨씬 가벼워요. 이걸로 브라운 컬러 세트도 있더라고요. 저는 같은 거 또 구매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쓰는 세제는 요 3가지. 일반 설거지 할 때는 믹순 제품 보여드렸죠? 맨손 설거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1등급 세제이고 세제 잔여물이 전혀 남지 않고 그리고 이건 칼슘 파우더인데 이런 가루 형태고요. 일반 거품이 나는 세제가 아니라 이게 칼슘 파우더라고 해요. 그래서 잔여물이 남아도 그냥 칼슘 섭취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건 아스토니쉬라고 냄비 같은 스텐 제품 찌든 때 닦는 용인데 보시면 이렇게 무슨 점토처럼 생겼죠? 이걸 묻혀서 닦아내는 거거든요. 아까 이런 찜기도 한 번 쓰면 이런 자국들이 생겨요. 이런 거를 이렇게 아스토니쉬를 문지르면 거의 없어져요. 이런 게 일반 주방 세제로는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서 보여드린 그릇들이 좀 많은데 꼭 중복되는 질문의 그릇들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라이엔바흐랑 턱스톤인데 일단 라이엔바흐 8강 라인이고요. 테이블에 세팅해 놓으면 예쁘긴 한데 실제로 보면 아이보리 쪽보단 약간 푸른빛이 도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사이즈가 저한테 딱 좋아서 자주 손이 가는 편. 이 턱스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레트로 느낌이라 워낙 인기가 많아서 비슷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 울프강 레스토랑에서 쓰이는 제품이 오리지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고가는 아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사진에도 예쁘게 나오고 튼튼한 게 무엇보다 장점인데 그만큼 무거운 건 또 단점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는 VBC 가사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들은 보여드린 지가 꽤 됐죠.
특히 이 접시는 앞접시로 쓰는 건데 손님 초대용으로 10개나 구비해 놓을 만큼 애정하는 접시입니다. 커틀러리는 대부분 라기올 제품들이에요. 근데 저는 다 해외 구매 대행에서 구입한 제품들. 국내 대비 가격 차이가 반 이상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내에 없는 디자인이나 컬러들이 많아서 저는 해외 구매 추천. 단,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코로나까지 겹쳐 해외 배송이 더 오래 걸리고요. 저도 2달 만에 받았습니다. 궁금했던 제품들 잘 알려드린 거 맞나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정말 요청 많았던 요즘 제가 하는 스킨케어 루틴 영상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